연습 한번 해볼게요. 장문입니다. Emily는 지난주에 파고다에 취업했고 다음 달까지 교육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총 복습합니다. 원래 영어라는 거는 영어를 이렇게 1강의, 2강의, 3강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서 뭐를 항상 검증하셔야 되냐면 결국 영어를 잘하는 거는 영어 문장을 complete sentence, full sentence를 입으로 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여러분이 연구를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그 수많은 문법을 배우고 수많은 어휘를 달달 외우고 수많은 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를 actually 구사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말해보고 써봐야 돼요. 그래야 영어는 늘어요. 잊지 마세요. 제 강의 들으면서 이야기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나올 겁니다. 입으로 말하고 쓰세요. 제가 한국말을 잘하게 될 때까지, 제가 영어를 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하시고 글을 많이 쓰십시오. 자, 에밀리는 지난주에 파고다에 취업했고 다음 달까지 교육을 받을 것이다. 우리 2강 때 배운 거 있죠?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이 멀어진 속에서 진주어, 진동사, 진목적어를 찾아보는 훈련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진주어가 뭔가요? Emily. 빼낼게요. 자, 진동사 찾으셨나요? 근데 좀 어려워요. Emily가 취업도 했고 교육도 받을 거래요. 근데 Emily라는 주어에 취업도 했고 교육도 받을 건데요. 그럼 동사가 두 개예요. 이때 이제 좀 잠깐 깊이 있게 고급화되는데요. 주어 하나에 동사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동사를 전부 다 진짜 동사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접속사. 또 접속의 종류에 따라서 등위 접속사를 써도 되고 또 따로 빼서 부사절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머리 아프신 거 아는데요. 이런 강의도 앞으로 제 수업,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시청하시다 보면 다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티브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에밀리는 취업했다. 1번. 그다음 에밀리는 교육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두 가지를 취업했고 받을 거니까 그냥 and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틀을 먼저 짜셔야 돼요. 공식을. 단어를 바꾼 건 나중에요. 에밀리는 취업했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뼈다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단어예요. 취업하다인데요. 취업하다 단어는 항상 제가 앞으로 영작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예문 example sentence를 드릴 때 단어는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했는데 내가 물론 가서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능동이죠. 근데 내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취업을 당했어요. 즉 회사가 나를 뽑아준 거니까 수동태겠죠. 그러면 일단 수동태입니다. 얘도 교육도 내가 받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 먼저 수라 그랬습니다. 수. Emily니까 단수겠죠? 단수입니다. 역시 똑같은 주어니까 단수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찾기 전에 단수의 수동이구나. 단수의 수동이구나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시제라 그랬는데요. 이 안에 시제 결정하는 단서가 있나 볼까요? 있네요. 지난주래요. 지난주. 그럼 지난주니까 과거.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 교육을 받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재밌는 게 그냥 언제 미래의 어느 시점 다음 달에 한 번 받으면 일반 미래지만 다음 달까지 쭉 받아갈 거니까 미래 진행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Emily의 동사는 취업했다와 교육을 받을 거고 이 동사는 변하는데 단수의 수동의 과거고 얘는 교육을 받은 건데 단수의 수동의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수태 시제가 정해졌어요. 이제 단어를 변화시키면 돼요. 동사는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죠. 변하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을 뽑는 거를 영어 단어로 hire이라고 해요. 그러면 hire은 회사가 사람을 뽑는 거니까 Emily는 hire 된 거죠. 그러면 비동사의 hired인데 이제 여기다가 동사 변환 기에다가 hire이라는 원형 동사를 동사 원형입니다. 원형 동사를 동사 기계에다 집어넣었더니 덜그럭 했더니 단수 Emily니까 단수 그리고 수동 그 다음에 과거예요. 그럼 과거의 단수니까 was 그리고 수동태니까 분사 pp로 바뀌니까 was hired가 나오겠죠. 그래서 Emily was hired 즉
항상 잊지 마세요. 주어에 따라서 수와 태가 결정되고 시제를 결정하는 시간 부사가 시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태 시제를 원형 동사가 동사 변환 기기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 과정, 이게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초보자들께서는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머리에 자동으로 훅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거는 연습입니다. 얼마나 영어 회화가 유창하냐, 영작이 빠르냐는 연습의 문제입니다. 드릴링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drill, 즉 연습, 반복 훈련을 하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nyway, Emily was hired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다 또 원형동사를 집어넣어야 되죠. 교육받다 원형동사가 뭐죠? 그렇죠. 우리 train 하다 그러죠. 한국말도 트레이닝 그러잖아요. 그래서 train. 그러면 train이라는 원형동사가 또 동사 변환기기에 들어갑니다. 단수, 수동, 미래 진행이 단수, 수동, 미래 진행이에요. 조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여기 배웠던 be going to가 있는데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will은 의지 미래, be going to는 실제 행해지는 단순 미래인데 이 이야기도 다음번 조동사 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편 때리는 거예요, 제가. 자, 일단은 지금은 자기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단순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럼 is, 역시 is겠죠. 그 다음에 going to,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be going to 다음에 능동이면 원형이 오지만 be going to be, is going to be 다음에 trained가 되겠죠. 그래서 is going to be trained가 됩니다. 그러면 단수, 수동, 미래 진행. 그래서 Emily was hired. 그리고 Emily is going to be trained. Emily was hired. Emily is going to be trained.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는 끝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Emily가 취업을 당한 목적어고 교육을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됐기 때문에 행위를 받음으로써 수동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난주에 시간부사 이런 거 아시죠? last week.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인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until 그때까지 한 번만 하면 by예요. 다시 계속 가면 until 한 번만 하면 by예요. 지금 train을 연수를 교육을 계속 받을 거니까 until next month고 만약에 한 번만 받고 끝나면 by next month입니다. 그래서 until과 by의 차이도 다음번 전사편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예고편이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Emily was hired. 누구에 의해서? by Pagoda. 파고다 행위의 주체겠네요. 만약에 파고다가 주어로 간다면 Pagoda hired Emily. Pagoda hired Emily. Emily가 주어면 Emily was hired by Pagoda. 근데 여기서 파고다가 주어일 때 Pagoda hired 할 때 hired와 Emily was hired는 모양은 스펠링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Pagoda hired의 hired는 동사 3단 변화에서 hired 두 번째 simple past 과거형이고요. was hired는 세 번째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동사 3단 변화에서 얘를 원형 동사 VR, 얘를 simple past 과거, 그리고 past participle PP 과거 분사. 다시 regular verb SP PP simple past past participle. 그래서 보통 영어 3단 변화에서 SP형과 PP형의 스펠링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Anyway, Emily was hired by Pagoda and she's going to be trained until next month.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영작이 됐습니다. 다시 Emily was hired by Pagoda and she's going to be trained until next month.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또 장문이 있네요. 9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았던 지니는 지금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자, 그러면 역시 주어가 누군지 찾아야 되죠. 자, 주어 찾으셨죠? 누구? 지니. 사람 이름 나오면 보통 지니인 거 쉽죠? 자, 지니가 주어예요. 자, 동사는 살았대요. 근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두 문장 비슷하죠? 주어 하나에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런데 지니가 요건 좀 다른 게 9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았고
여기까지 취업했고 이러면 주어 하나에 등위 접속사 and 정도로 연결하면 되지만 지금은 9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았던 지니. 이거 어디서 많이 배운 건데요. 그렇죠.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명사 느리게 할 때 배운 거예요. 명사는 앞에서 꾸미고 뒤에서 꾸미는데 원래 영어는 뒤에서 꾸민다 그랬죠. 자, 지니는 9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았다는 full sentence예요. 그런데 9살 때부터 캐나다에 살았던 지니 그러면 뭐 굳이 문법적으로 해야죠. 관계사절로 지니를 꾸며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그럼 얘는 진짜 동사는 아니고 꾸며주는 동사고요. 그럼 얘가 진동사겠네요. 다니고 있다. 직장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면 살았는데 9살 때부터요. 9살 때부터 캐나다 살아왔어요. 그러면 9살 때부터 캐나다 살아왔던 지니는 주어가 된 거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9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얘는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랬으니까 얘는 현재 또는 현재 진행. 그 다음 주어는 지니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알죠? 단수. 그 다음에 살았으니까 사는 거는 내가 그냥 사는 거지 남이 억지로 날 살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능동. 스티브, 저는 제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수동 아닌가요? 그럼 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살다라는 거는 남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게 거의 아니기 때문에 동사 중에서 대부분의 스스로 하되 자동사는 보통 수동태가 없습니다. 물론 장사 중에서 수동태가 가능한 건 있긴 있지만 너무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요. 어쨌든 간에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이 결정되는데 사는 거는 능동입니다. 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능동이에요. 그러면 자, 동사 변환기 다시 집어넣을게요. 단수, 그 다음에 능동,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얘는 단수, 능동, 현재 또는 현재 진행. 동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진동사가 아니라 수직동사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Jeannie, who had lived in Canada since she was 9, now works in the state. Jeannie, who has lived in Canada since she was 9, now works in the state. 보통 미국을 그냥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안 부르고 그냥 보통 the state라고 많이 부르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now인데 얘가 이제 문장의 진동사가 되는데 왜 제가 현재 진행형을 안 쓰고 works 하고 현재형을 썼냐면 동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대요. work는 물론 진행형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work, I'm working 하고 I work 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ork 동사는 is working, are working, was working 즉 진행형을 쓰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꼭 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만 재밌는 예를 들을게요.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랑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한참 이해가 재미있어서 식사를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포크 앤 나이프를 놔뒀어요. 그랬더니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Can I take your dishes? 그래요. 가져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하냐면 I'm sorry, I'm still working on it. I'm sorry, I'm still working on it. 그럼 여기서 I'm still working on it 하고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나는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노동하는 일 외에도 어떤 작업이든 어떤 행위든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통 work를 진행형으로 써서 I'm working on something.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참고로 결혼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설거지 끝냈어요. 그러면 I'm still working on it.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페인트를 하고 있는데 Have you finished painting?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I'm still working on it 하면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I'm still working on it. still 하나 붙여서 I'm still working on it. I'm still working on something. 그래서 I'm still working on it 그러면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회화체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진행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진주어 Jeannie now works in the state. Jeannie now works in the state. 그래서 now 때문에 현재형이 됐고요.
그리고 단수니까 s 붙어 있지요. 그 다음에 능동이니까 그냥 works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수 능동 현재형 Ginny now works in the state가 주절 뼈다귀 문장이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순서대로 수식한다 그랬어요. 해볼까요? 자, since she was 9. since she was 9. 9살 때부터. 9살인 건 과거니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9살 때부터 since가 나왔으니까 시제는 완료형 시제가 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과거 완료 had pp도 해놨고 괄호하고 has pp 나왔어요. 이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물론 지금 정말 딱 끊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 캐나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격히 맞으면 과거 완료가 맞아요. 지금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세월 속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는 그냥 캐나다 살았어. 그리고 캐나다도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면 현재 완료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를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경우도 필요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되게 고급 용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는 그냥 과거 완료를 써도 그만, 현재 완료를 써도 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Ginny, who had lived in Canada since she was 9, now works in the state. 자, 이제는 조금 더 고난이도로 넘어갈게요. 장문을 해보고 영어 문장을 수태시를 이용해서 동사 변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좀 바꾸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태시제 동사 변한다 할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수의 일치, 태의 일치, 시제의 일치를 말할 때 일치란 말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agreement, 합의, 동의,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영어 문장을 길게 이렇게 늘릴 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일 때 동사의 시제가 같다라는 게 시제일치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동사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시제일치란 말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동사의 시제는 그 동사가 행해지는 시간에 따라서, 즉 시간 부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 올지라도 얼마든지 시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어제 반납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서 내일 다시 갈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어제 반납하러 갔어요. 근데 어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 다시 갈 거래요. 그러면 시간을 결정하는 시간 무서구만 해도 지난주도 있고요. 어제도 있고요. 내일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안에 행위를 하는 동사의 종류는 빌려왔다도 동사고, 반납하러 갔다, 갔다도 동사고, 반납하다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다도 동사예요. 다시 갈 것이다도 동사예요. 그럼 한 문장 안에 동사만 5개가 있어요. 마침표 하나 안에 동사가 5개면 한 문장 안에 동사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여러 개일 때는 이 동사를 연결하는 방법이 접속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부정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분사 형태로 바꾸거나 관계사절로 이용하거나, 이런 이제 복잡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강의할 때 또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동사에 변화시키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주어는 전부 다 나요. 왜? 빌려온 것도 나고 반납하러 간 것도 나고, 근데 문이 닫힌 거는 도서관이죠. 내가 문이 닫힌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다시 갈 것도 나요. 그럼 문이 닫혔다. 도서관이 문이 닫혔다.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나는 지난주에 책 빌려왔어. 나는 어제 반납하러 갔어. 그리고 나는 다음 주에 또 갈 거야. 그러면 주어 I의 행위가 여러 개가 걸려요. 그럼 도서관은 문이 닫혀 있었어. 그러면 주어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진 문장이에요. 그럼 일단 이런 문장을 영작을 할 때는 일단은 전부 다 커링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섹트 작업을 하세요. 나누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디바이드 작업을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는 책을 빌려왔고, 나는 반나바로 갔고, 나는 다음 주에 또 갈 거다. 도서관은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다음 주어가 I니까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태 시제라고. 계속합니다. 나는 책을 빌려왔어. 빌려온 거는 능동. 그 다음에 반나바로 간 것도 능동. 그 다음에 내일 갈 것도 능동. 그러면 주어 I에는 단수의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제는 지난주, 그리고 어제, 내일. 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내일은 당연히 미래겠죠. 그럼 지난주도 과거고 어제도 과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문장 작문할 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하나는 분명히 과거인데 한 문장 안에서 어제와 지난주는 따로 놀면 둘 다 과거입니다. 뭐 1초 전도 과거고 어제도 과거고 지난주도 과거고 100만 년 전도 과거예요. 하지만 한 문장 안에서 책을 빌려온 거는 지난주고 반나바로 간 거는 어제예요. 그럼 얘는 과거인데 얘는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그 우리가 대과거라고 부릅니다. 다시 뭐라 부른다고요? 대과거. 대과거인데 모양은 과거 완료 had pp 형태를 쓰십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일반 과거 완료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현재 완료로 대체가 돼요. 그런데 과거 완료를 굳이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한 문장이나 또는 한 글, 문단 안에서 이미 기준 시제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지금도 반나바로는 어제 갔는데 빌려온 거는 더 지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는 두 개의 시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대과거 모양을 써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격히 따지면 실제 회화를 할 때는 뭐 이것도 둘 다 과거 써도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어제 갔어요. 어제 갔어요. 자, 주어, 단수, 능동, 과거. go의 과거는 go'd가 아니라 went.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 다음 또 동사 볼게요. 뭐하러 갔냐 하면 어제 갔는데 반납하러예요. 그래서 반납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를 썼어요. 그래서 to return the book. 그러면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과거 결정했죠? 뭐 하기 위해서? To return the book.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to return the book.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제 빌려온 거라고? 지난주. 요것만 따로 빼면 과거지만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 I had borrowed. 근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되는 건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 거고요. 자, 그래서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내가 그 지난주에 빌려왔던 책을 반납하기 위해 어제 도서관에 갔대요. 하지만으로 접수가 연결했습니다. library인데 자, library 자체가 건물이니까 지가 실제로 닫고 말고 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단수 수동태 과거. 그래서 was closed 됩니다. 그래서 the library was closed. 그 다음에 다시 접속사 so. 이거는 tomorrow니까 미래겠죠. 그리고 갈 거다인데 제가 갈 거다에 I will go again tomorrow. 뭐 그렇지만 I will go again, I will visit again tomorrow 해도 되지만 왜 try를 썼냐 하면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을 피해요. 그 했던 말을 두 번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작할 때 try라는 걸, work라는 동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I'm working on it 그랬잖아요. 근데 try도 그런 겁니다. I'm still trying on it. 그럼 여기서 왜 try냐면 반나바로 갔었어 어제. 근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시도해 볼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중에서 try도 있습니다. 그래서 so I will try again tomorrow.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안에 시제가 과거도 있고요.
한 문장 안에 과거 완료, 대과거도 있고요. 미래도 있고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면 얼마든지 한 문장 안에서 동사의 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동사의 시에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는 또는 행위가 당해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시간 무사가 결정합니다. 수화태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한번 보고 다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to return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but the library was closed, so I will try again tomorrow.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to return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but the library was closed, so I will try again tomorrow.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관계사절이 the book을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가 생략됐으므로 발음을 붙여서 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그 다음에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끊어주고 to return the book I had borrowed last week 끊어주시고 but the library was closed so I will try again tomorrow. 그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 이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 영작이 쉽게 끝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동사는 무슨 성질이 있다고요? 변한다, 수태, 시제. 순서가 수태, 시제. 수와 태는 주어가 결정한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주어가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시제는 그 동사의 행위를 한 시간 부사가 결정한다. 시간 부사가 없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 약속에 의해서 당연히 그게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또는 진행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동사는 변한다 강의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